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오펜하임의 신호화 시스템, 그, 챕터 5, 챕터 5, 이산 시간의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좀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제 4장, 그, 이제 4장에서 연속 시간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 3장에서 이제 풀이의 급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3장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 구형파는 이제 지금 이렇게 생긴 구형파는 요 세 개의 이제 사인파를 어떤 기저로 하는 그런 어 이제 사인파들의 합성이다. 그래서 이제 고조파가 이제 제1 고조파, 제2 고조파, 제3 고조파 요 세 개가 합쳐지면은 이제 요런 구형파가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볼 때 그때 이제 요 크기 이제 우리가 요 급수를 구할 때는 요 이제 AK를 구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AK가 되겠습니다. 요 높이가 AK가 되는데, 그게 어떤 이제 그 고유값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런 사인파, 이제 기저가 되는 사인파가, 그러니까 사인파에다가 이제 고유값을 이제 곱하면은 요 AK가 고유값이라는 거죠. AK. 그래서 이제 그 높이를, 요 사인파 주기는 이제 이렇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그 높이 AK를 이제 반영함으로써 우리가 요 구형파를 나타내는 이제 그 기저 벡터들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다. 뭐 이제 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불의의 급수의 핵심은 이제 요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AK를 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AK는 이제 우리가 어떤 선형대수적으로 보면은 그 고유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인파는 이제 이 주파수를 달리하는, 그러니까 오메가 n에 그 다음에 이제 k배 하는 곡의 그 기저 함수, 뭐 기저 벡터, 뭐 이제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벡터적으로 나타내면 이제 우리가 3차원 공간을 나타내면은 이런 기저 벡터가 있고, 이게 이제 고유 함수에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벡터가 나타내면 거기다가 ak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벡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근데 그 기저 벡터에다가 곱해지는 그 값들이 이제 고유값이다. 상수배죠, 상수배. 아, 상수배, 뭐 유리수배,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풀이의 급수는 어떤 파행, 이제 주기함수죠, 주기함수. 풀이의 급수는 기본적으로 주기함수. 함수를 이제 고조파 로 이제 표현 가능하다.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고조파들이 이제 급수 형태로 나타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시간 불의의 변화는 뭐냐면은 그 이제 이게 불의의 급수죠. 이제 주기 신호. 주기 신호는 불의의 급수 나타내면 이렇게 이제 급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제 비주기 신호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비주기 신호는, 그래 비주기 신호를 나타내려고 그러면은 요 주기를 이제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제 무한대로 가버리면, t가 무한대가 게 되면은 이제 요 하나만 달랑 남죠. 요 하나만 달랑 남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여기 요 샘플 급수를 이루는 요 이제 요 간격들이 좁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연속 함수가 되더라. 요거는 급수고, 그래서 풀이의 급수고, 요거는 연속. 그래서 이게 이제 풀이의 변환이라고 한다. 얘는 풀이의 급수고, 얘는 풀이의 변환이라고 한다. 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함수도 풀이의 변환을 할 수 있더라. 그런 건데 이제 그 차이는 뭐냐면은 그 풀이의 급수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제 똑같이 샘플링된 형태인데 주기 신호의 풀이의 변화는 이제 2파이배를 곱해주면은 그게 풀이의 변환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이제 좀 이 그 어떤 이제 뭔가 비교되고 대칭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5장을 요약해 보면 제5장은 이산시간이죠, 이제. 그러니까 제4장은 연속시간에 대해서 이제 한 건데, 개념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풀이의 이산시간과 연속시간의 어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제 요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2파이로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속 시간에서는 이게 이제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반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반복이 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이산 시간에서는 우리가 데이터가 이게 무한대가 아니고 데이터가 이제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무한이 아니고 유한한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반복이 된다. 뭐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어떤 이파이 주기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더라. 이파이 주기로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 뭐. 그래서 이제 그 이산 시간 어떤 풀이의 급수는 이제 그 똑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급수를 나타내면 그 이산 시간의 어떤 주기 신호를 급수를 나타내면은 이렇게 이제 급수 형태로 되고 그 다음에 이 n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대로 이제 n을 무한대로 늘리면은 주기를 무한대로 늘리면은 얘가 연속 신호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또 이제 주기 신호도 풀이 변환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요 이제 비주기 신호의 그 요 엔벨롭을 이제 일정한 어떤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 한 것과 같더라. 이제 이제 이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어떤 그 이제 풀이의 급수, 그 다음에 이제 풀이의 변환, 그러니까 풀이의 급수도 어 연속 시간 풀이의 급수, 뭐 이산 시간 풀이의 급수가 있고 풀이의 변환도 이제 연속 시간 풀이의 변환, 이산 시간 풀이의 변환 이제 요렇게 되는데 이 장에서 이제 이 네 가지를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조금 이제 그 정리는 이제 그 이산 시간 풀이의 변환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산 시간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우리가 이제 사인파를 이제 샘플링 할 때 사인파를 이제 요 회색 부분이 사인파고 이제 샘플링 주기에 따라서 이제 그 나타나는 게 좀 다르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지금 요 회색 부분에 이제 주파수는 아주 고주파입니다. 고주파인데 우리가 이제 샘플링 간격을 이렇게 이제 좀 달리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뭐 이 엘리어싱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요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산 시간의 경우는 이제 이런 그 이제 요 샘플링 한 요 주파수가 이제 2파의 주기로 계속 반복된다는 걸 이제 요 파이썬 코드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좀 데이터를 이제 좀 많이 이제 느리니까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좀 작은 거죠. 이제 작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저기 좀 급수 형태를 보이지만은 이제 크면은 이게 연속 형태로 된다.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좀 이 페이지에서는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강조 싶은 것은 이제 이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이 이제 이산 시간 이제 그 비주기 신호에서는 2파의 주기로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이제 요거는 좀 요것도 이제 2파의 주기로 이제 반복되고 연속 이제 그 스펙트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요 사이트에 이제 가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연속이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왜 이제 그 2파이 주기적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요 보면 이게 이 데이터가 이제 n 개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한계면 이제 무한계로 이제 얘를 쫙 펴가지고 이제 무한계 데이터 하면 이제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거니까. 아, 이게 아니고 이제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 포인트에서 계속 무한대로 반복이 되는 거죠.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제 이렇게 연속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이산 데이터는 여기서 잘려버리니까 특정 구간에서 이제 잘려버리니까 이제 이단 구간이 이제 그 뭐 이 계속 이렇게 이제 반복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수수를 이제 이게 복수수 형태인데 이게 이제 복수수 형태죠. 이제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특정 이제 섹션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회전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제 이미지적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요 그림으로 우리가 왜 이제 그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되냐. 요런 이제 요런 이제 요런 회전하는 형태의 어떤 그 복소수 평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나타낼 때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주기신호입니다. 주기신호. 주기신호인데 이제 주기신호에서 주기신호에서 그 앞에 얘기를 이제 좀 이제 그 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신호에서 내가 요 이제 요 구간을 그러니까 이제 n을 이제 이걸 무한대로 보내 가지고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요 이제 주기신호 요 x 틸다의 n하고 그 다음에 xn은 결국에는 같아진다. 요 무한대로 이제 이 무한대로 늘리면은 결국엔 같아진다. 뭐 당연한 이제 얘기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제 수학적인 어떤 그 당위성을 이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AK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의 샘플 간격은 이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아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샘플링 효과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요 이제 어떤 XN 이 주기 신호의 그러니까 이 주기 신호의 어떤 급수 표현이 그 이제 요 XN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주파수 연결을 보면 이제 이건 연속 신호죠. 연속 신호. 우리가 요 이제 주기 신호의 어떤 그 주파수 스펙트럼은 이게 급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연속 신호의 어떤 인벨롭에서 이제 특정 주기 오메가 이 제로 주기로 샘플링 한 게 이제 요 주기 신호의 어떤 그 급수 형태로 나타난다. 이제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XN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면 이제 연속이 되는데, 그 이제 연속 신호에서 이제 어떤 샘플링의 개념을 한 게 이제 이 급수 형태로 나타난다. 이제 요거를 이제 어찌 보면 좀 거꾸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우리가 비주기 신호의 어떤 이산 풀이의 변환의 어떤 이제 수학적 당연성을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해진 게 합성식 이제 요거는 이제 시간 영역이고, 얘를 주파수 영역으로 분해하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속 시간에서는 이제 이게 그 우리가 x 틸다의 이제 뭐 그 주기 신호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여기서 이제 AK를 이제 구하는 거 있죠. 이제 이게 급수 형태로 나타났고,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이산 시간으로, 이게 주기 신호고 이게 이제 비주기 신호고, 비주기 신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 주파수 분석식이 이제 이게 연속적으로 나더라. 뭐 그래서 이제 요 좀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n이 이제 이게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결국엔 어떤 적분 형태로 이제 된다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주기 신호는 이제 이 급수 형태로 이제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이제 n을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이제 연속 신호로 된다. 그 다음에 거꾸로 보면은 이제 비주기 신호의 어떤 급수는 연속 신호의 어떤 인벨롭의 이제 어떤 그 일정한 이제 주기로 요 주기로 샘플링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서로 어떤 관계가 이제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예제인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런 어떤 요런 신호는 이제 이렇게 이제 샘플링 그 이제 되는데, 얘를 이제 이 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게 연속 함수가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하는 요 이제 구형파도 이제 보면은 요런 이제 싱크 함수로 된다. 싱크 함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제 하는 걸 이제 이 예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이제 뭐 파이썬 이제 예제인데, 이제 얘를 이제 좀 이제 일리를 더 이제 이렇게 이제 키우다 보면은 얘가 이제 좀 이게 덤성덤성 이제 돼가지고 결국엔 뭐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얘를 또 줄이면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되고 뭐 한다는 걸.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좀 그 어떤 이제 이산 풀이의 변환의 이제 개념이 뭔가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뭐 수렴 조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뭐 디리클레어 조건 뭐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절대값 합시 이제 유한한 값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시퀀스가 유한한 에너지를 가질 때 수렴한다. 그러니까 유한한 에너지라는 건 이제 전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에서 이제 이게 신호가 연속되면 안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특정 구간에서 이제 이게 한정이 돼야 뭐 이제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이제 매트랩 코드로 이제 한 건데, 일단 요거는 이제 어떤 시간 영역에서 요게 이제 이 시간 영역이고, 이제 합성식이죠. 이게 이제 분석식이고, 이게 주파수 영역. 이렇게 그러니까 신함수를 이렇게 넣었을 때, 신감수를 넣으면 이제 이게 우리가 쌍대성 효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이 구형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신감수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구형파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우리가 이 쌍대성 효과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이제 어떤 이제 하나의 사인파를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가 하나의 사인파를 이제 이렇게 샘플링을 이렇게 했을 때, 샘플링을 이제 촘촘하게 하면은 원래 사인파가 있던 이제 그 주파수 하나만 나오겠죠. 이제 이 촘촘하게 이렇게 하면. 근데 촘촘하게 이렇게 하면은 원래 이제 주파수가 나오는데, 만약 이제 덤성덤성 이렇게 하면 이제 원래 주파수가 안 나오겠죠. 이제 이 에어리싱 해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주파수 나도록 이제 촘촘하게 하면은 주파수 성분 하나만 딱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이제. 지금 이제 요 5.4도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좀 그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이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데, 시간 영역에서 내가 이제 싱크 파형을 이제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 시간 영역에서 싱크 파형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제 주파수에서는 모든 주파수가 다 나오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시간 영역에서 이제 모든 주파수를 넣으면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제 한 주파수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델타 펑션을 딱 이제 넣었을 때 이제 이게 이제 델타 펑션에 이제 가까워지면은 그 싱크 함수가, 그게 이제 싱크 함수가 이제 요런 식으로 돼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좀 줄여가지고 또 더 좁아지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이제 이렇게 델타 펑션이 딱 됐을 때 이제 주파수 영역은 이제 요때는 주파수가 영역이 좀 작아지겠죠. 이때는 또 늘어나고, 요때는 이제 모든 주파수 영역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이제 이, 이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싱크 펑션을 넣으면은 이제 이 모든 주파수 영역이 다 나온다 이제 하는 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제에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매트랩으로 이제 좀 표현을 한다고 해가지고 좀 예제를 갖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이제 샘플링 주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싱크 바잉이 형성되는 거하고 이제 진동을 하지 않는 거하고 이제 무요 내용을 이제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요것도 이제 참고는 하는데, 이제 참고는 할 수 있는데, 요 예제 이제 요 5.4와는 조금, 예, 이것과는 조금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요건 이제 제가 좀 책을 조금 더 보고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과 그냥 관련된 내용을 좀, 자료에 좀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 신호의 어떤 그 이제 풀이의 변환인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걸 좁히면 결국에는 이런 그 이제 이 주파수 영역에서도 이제 이게 임펄스 형태로 나타난다. 이제 결국에 이런 게 이제 어떤 샘플링 효과 뭐 이렇게 이제 보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는 이제 요것만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결국엔 이런 델타 펑션이 된다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요건 제가 이제 좀 그래서 이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주파 중력에서 임펄스형으로 해석함으로써 이제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 주기 신호의 어떤 풀이의 변화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연속 시간에서의 어떤 이제 연속 시간의 주기 신호의 풀이의 변화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이제 어떤 임펄스 형태의 어떤 이제 합으로 이제 주어진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가 이제 일정한 하나의 어떤 사인판은 보통 하나가 나서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하고, 그 사인판은 주파수가 하나니까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형파 같은 경우에 주파수가 이제 여러 개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좀 많은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속 시간 불입 이제, 그러니까 어떤 주기 신호의 불이의 변환에 있어가지고 이제 비주기 신호와 이제 비교를 하면은, 비주기 신호는 연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 신호는 이제 급수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2파이로 이제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5장에 이제 어떤 5장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를 이제 다,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이의 변환의 이제 특성인데, 이 중요하죠. 이제 항상 2파이로 주기적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형성이 있고, 그 다음 이동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간 이동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게 로패스 필터죠. 로패스 필터인데, 시간 이동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이패스 필터를 또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디지털 제어에서 이제 가장 이제 좋은 게, 이제 필터 하나 만들어 놓고, 필터 좋은 거 만들어 놓고, 걔를 이제 시간 이동 해가지고 하이패스 필터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더하고 빼기 해가지고 뭐 노치 필터도 만들고 밴드 패스 필터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날로그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어렵죠. 이제 어렵지만은 우리는 디지털로 이산 이제 어떤 디지털로 제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로패스 필터 가지고 더하고 빼고 뭐 시간 이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패스 필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밴드 패스 필터도 만들고 노치 필터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이제 좋은 이제 특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역 대칭성이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벡터 어떤 신호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벡터 있다 그러면은 항상 헛수부가 있고 실수부가 있죠 이제. 근데 실수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이제 복소 공액, 어디 컨주게이트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실수 함수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복수 공액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이제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3D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제 그 복소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회전을 하고 있다. 보면은 회전을 해가지고 이제 요 이렇게 쭉 나오고 있다 보면 이제 이거는 코사인이고 이거는 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성분이 이제 이게 실수축이 되는 거죠. 그 실수함수에 대해서는 그 흡수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그 복수공액이라는 게 존재를 안 하죠. 이제 존재를 안 하는데 이 실수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복수공액이 존재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j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j로 하면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항상 실수함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복수공액 특성이 이제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은 이렇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베이저는 이렇게 나타난다. 물론 이제 거꾸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어떤 이 이제 이 컨주게이트, 뭐 영어로 컨주게이트, 우리가 복수공액 대칭 관계, 요거는 우리가 좀 어떤 이게 이제 수학적인 어떤 게 강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우리가 이제 어떤 직관적으로나 어떤 뭐 통찰로 이해를 하기에는 좀 이제 약간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떤 순수하게 어떤 수학적인 이해가 이제 좀 이제 뭔가 어떤 다른데 통찰을 가지신 분들은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뭐 이런 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이 어떤 수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강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분합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확장은 이제 요 사이에 이제 어떤 요 신호를 여기 이제 두 개씩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간 확장을 뭐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제 스펙트럼은 시간 확장을 하면 할수록 스펙트럼이 이렇게 이제 좀 쪼그라든다. 이런 특성이 있다. 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볼루션 이제 개념도 이 이제 시간 영역에서 이제 컨볼루션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제 이렇게 곱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이제 이 주기 신호를 그러니까 이제 주기 신호를 이제 요런 이제 그 뭐 이 급수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고 이제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컨볼루션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이제 우리가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그 어떤 컨볼루션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좀 이제 그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곱셈의 성질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전체 그 어떤 성질을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쌍계성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뒤에서 좀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제 요겁니다. 우리가 이제 풀이의 급수 요거 이제 풀이의 변환인데 풀이의 어떤 급수에서는 그 이제 이 연속 시간에서는 이제 풀이의 급수에서는 서로 상대성 관계가 없었는데 풀이의 변환에서는 이제 서로 상대성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이산 시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 영역에서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영역에서 이제 싱크를 넣으면은 이제 그
연속 스펙트럼에서 이제 구인파가 나온다. 이제 요런 상대성 관계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의 변환에서는 이제 연속 시간에서의 어떤 상대성 관계는 있었는데, 대신에 이제 이산 시간에서의 풀이의 변환 상대성 관계가 없었는데, 연속 시간의 어떤 풀이의 급수와 이산 시간의 어떤 그 이제 풀이의 변환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또 상대성 관계가 있다.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서로 상대성 관계가 이제 어디에 그러니까 이제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제 요 표를 통해서 이제 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풀이의 급수에서는 이산 시간에서는 이제 상대성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풀이의 변환에서는 연속 시간에서 서로 상대성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를 보면은 연속 시간의 풀이의 급수와 이산 시간의 풀이의 변환과의 관계에서는 또 서로 상대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개가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풀이의 급수 따로, 풀이의 급수 연속 시간 따로, 이산 시간 따로, 뭐 풀이의 변환 연속 시간 따로, 이산 시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 요 네 개를 풀이의 급수, 풀이의 변화, 연속 시간, 이산 시간 이렇게 다 합쳐놓고 그 관계가 서로 어떻게 되고 일단 상대성 관계는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이제 잘 하고 있으면은 뭔가 이제 이런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게 이제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적으로 어떤 통찰을 얻을 때나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으로 뭔가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요 표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실무에 있어 가지고 뭔가 신호를 이제 이게 분석할 때도 이게 어떤 뭐 급수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변환의 개념, 주기 신호, 비주기 신호, 그다음 연속 시간, 이산 시간 이런 게 서로 이제 이렇게 긴밀하게 연계가 돼 있다 하는 걸 알면은 이제 우리가 저기 실무에서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신호화 시스템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좀 제어 공학을 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이제 계속 이제 좀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제어공학의 어떤 또 이제 기초가 되는 게 또 신호화 시스템이라는 걸 또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일단 그러면 제어를 잘 하려면 신호화 시스템을 또 알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좀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 시간의 불의 변환상도 이제 책에 있는 걸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형 상수 계수 차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시스템 이제 아까 연속 시간에서 이제 미분 방정식이었죠 이제. 그래서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뭐 이제 제대로 알면은 이제 거의 뭐 90%를 해결했다고 봐야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차원 방정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편리하게 구할 수 있다. 차원 방정식은 이제 y와 x의 값이 나오니까 얘를 이제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제 우리가 시스템의 이제 전달함수를 바로 이제 구할 수 있다 하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결국에 이제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우리가 잘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제 요 5장을 마치면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요 페이지입니다. 요 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풀이의 급수도 공부했고
풀이의 급수도 이제 이제 요 연속 시간, 그다음 이산 시간을 공부했고, 그다음 풀이의 변환도 이제 이제 연속 시간 따로, 이산 시간 따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이제 요 표를 이제 놓고 보면은 서로 어떤 이제 서로 아주 긴밀하게 수학적으로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우리 물리 이제 현상적으로 볼 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하는 걸 좀 이 강조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도 이제 이제 이 신호 시스템을 좀 이제 어떤 기초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어떤 제어 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어를 잘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다시 뭔가 좀 스타디가 되면은 좀 계속 이제 좀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좀 공부를 같이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페이지는 바로 이제 요 페이지니까 제 블로그에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